자, 이어지는 순서는 건강 톡톡 시간인데요. 육류나 고지방 음식들을 많이 먹는 이 식습관 변화,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운동은 또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당뇨 얘기 뭐 하기가 그런데 운동이 부족하면서 최근에 성인병 걸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층에서도 당뇨 환자가 많이 아유,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당뇨가 우리 몸속 장기 곳곳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맞아요. 이 당뇨 환자 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당뇨가 눈 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 저도 확실하게 몰랐었던 부분인데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당뇨와 눈 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선희 안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저도 나이가 있은지라 주변에 이제 당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뭐 음식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뭐 철저하게 하는데 이 눈 건강에도 당뇨가 영향이 미쳐지는 거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앞에서 이미 벌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아니면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 증가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대표 증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이 있고요. 소변을 자주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다뇨, 그리고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 다식증이 있고 그 외에도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큰 혈관보다는 모세혈관과 같은 작은 혈관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질환이라고 부르고요. 네.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대 미세혈관 합병증이 있는데요. 당뇨발이라고 부르고 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콩팥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당뇨병성 신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영향을 주는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습니다. 눈까지. 네. 그렇다면 이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에게 생기는 질환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발생률에는 당뇨 망막증은 그 당뇨병의 심한 정도보다는 얼마나 오래 앓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네. 실제로 5년 된 분들에게서는 33%에서 10년 된 분들은 56%에서 15년 된 분들은 95% 이상에서 당뇨병이 이 망막증이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이 대부분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역학조사에서는 이 당뇨발을 앓고 계신 분들에서는 90% 이상이 당뇨 망막병증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앓고 있으면 이제 네. 더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게 자동차하고 똑같네. 연식이 오래되면 이게 좀 고쳤어야 되는데 그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더 관심을 갖고 저희 네. 방송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당뇨 망막병증 이게 좀 이름이 좀 이름이 어렵긴 어려워요. 한데 네. 어떤 질환이고 왜 발생을 하는지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네, 이 당뇨병 때문에 혈관 내에 당도가 높아지게 되면 네. 이 당도뿐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혈관벽 안에 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모세혈관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미세혈관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미세혈관류에서 출혈이나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네. 이 미세혈관류가 다 막히게 되면 망막으로 가는 모든 산소 공급이 막히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저산소증으로 손상된 망막에서는 이 새로운 혈관을 만들려고 하는 신생혈관 촉진인자가 분비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신생혈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눈에 있는 망막의 출혈을 유발하게 되고 망막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이 망막을 다 망가뜨리게 되죠. 망막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것인 만큼 이렇게 신생혈관 때문에 다 망가뜨린 망막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신호 전달이 뇌신경까지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실명이 유발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실명 얘기하니까 그냥 어우, 정신이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어떤 증상을 보이면 이 당뇨 망막병증을 좀 의심해 봐야 할까요? 그러게요. 다른 심각한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당뇨 망막병증 환자분들도 대부분 심각한 단계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더 진행하게 되면 부유물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비문증 증상이 보이거나 빛이 번쩍거리는 광시증 증상이 보이거나 네. 시야가 흐려지고 중심시력 장애가 일어나면서 아하. 독서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심시력 장애가 발생될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단계에 이미 진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안과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모든 몸들이 그래요. 정기적으로 네. 검사를 받으면 참 좋은데 이제 안과도 뭐 아프거나 뭐 눈에 질환이 생겼을 네.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면 물론 좋은데 특히 이제 당뇨 앓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제 눈 검사 반드시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받아봐야 되겠네요. 아, 네, 그렇죠. 예. 당뇨병도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 있는데요. 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고 2형 당뇨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 당뇨병에 해당이 됩니다. 네.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진단 당시가 바로 발병 시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병을 얼마나 오래 앓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당뇨가 1형 당뇨인 경우에는 첫 진단 시기는 5년 이내에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는 당뇨막막병증이 5년 이내에는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 당뇨의 경우에는 진단 당시에 이미 당뇨막막병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진단을 바로 받음과 동시에 안과 검진을 같이 받아보시는 게 아.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안과에 가면 시력 검사만 했었는데요. 만약에 당뇨 망막병증이 의심이 된다면 뭐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름이 당뇨 망막 병증이니까 네. 저희가 이제 망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안저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가 눈 안쪽에 있는 그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넓은 부위를 검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있는 홍채를 벌리게 되는 산동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런 산동 검사 때문에 뭐 독서 시력이 장애가 오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운전하는데 불편감을 많이 갖고 계셔서 사실 많이들 검사를 꺼리하셨죠. 네. 근데 최근에는 광각 안저 촬영이라고 해서 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 촬영보다는 굉장히 주변부까지 많은 부위를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동 없이 손쉽게 이렇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고 안과에 오셔서 검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안저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형광 안저 촬영이라고 해서 망막에 어느 정도 누출이 있는지 또 폐쇄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눈 속에 출혈이 있는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음. 또한 망막 부종이 유발될 때는 망막 안에 CT를 촬영하게 돼서 검사하게 되고요. 시세포 기능 검사를 위해서 망막 전이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검사는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는 1년마다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가벼운 정도에는 6개월마다 또 좀 더 심한 경우는 3개월마다 검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나 망막증의 악화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좀 더 자주 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음 검진 시간을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 이 당뇨가 합병증 하는데 이 눈으로 와서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무섭기도 하고 야 조심해야 되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당뇨 망막병증이 종류도 좀 있어요. 네. 당뇨 망막병증이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네.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나누게 됩니다. 아.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는 신생혈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나누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러한 신생혈관은 우리가 원하는 혈관처럼 산소 공급을 시켜주거나 혈관벽이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새고 잘 터지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네. 산소 공급을 시켜주지 않고 잘 터지기 때문에 눈 안쪽에 굉장히 많은 출혈을 유발하기도 하고 황반부의 부종도 유발하고 망막을 다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망막의 단계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신생혈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선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은 안저 소견에서 자그마한 출혈이 보이거나 아니면 부종이 보이거나 망막 괴사와 같은 하얀 면화반이 보이거나 미세혈관 이상 또 정맥 이상 등이 발견될 때 우리가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증식성 당뇨망막증도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단계, 중등도 단계, 심한 정도, 매우 심한 정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한 정도와 매우 심한 정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출혈이나 면화반들이 넓게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한 정도 이상이 되면 50% 이상에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이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실명의 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심각한 단계가 되면 바로 레이저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은 비증식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증식성과 비증식성을 나누는 가장 중요 포인트가 신생혈관이었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보이는 단계부터가 저희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도 비증식성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계를 나누는데요. 가벼운 단계, 중등도 단계, 고위험 단계, 진행된 단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고위험 단계부터는 환자분들이 실명될 확률이 2년 이내에 25%나 되기 때문에 고위험 단계부터는 굉장히 수술적 치료나 안내주사나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런 고위험 단계부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신경 주변으로 신생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지 또 눈 속에 피가 나 있는지 망막박리를 유발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세분화해서 당뇨 망막병증을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거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망막 관련돼서 좀 쭉 보다 보니까 네. 이거 저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네. 생각이 되는데 이 당뇨로 인한 다른 망막 질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이라고 해서 아하, 네. 예, 당뇨 환자분들의 10%에서 나타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 망막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진 않고요. 네. 초기부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이러한 당뇨병성 황반부종이라고 하는 질환은 당 조절이 잘 안 되시거나 당뇨 망막증이 심한 분들한테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황반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중심시력에 해당되는 만큼 네. 이 중심시력을 관장하는 곳인데요. 이 중심부라고 하는 곳에 물이 차고 체액이 차이면서 시력에 많은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황반부를 보면 산처럼 부어오르게 되면서 중심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황반부종도 저희가 앞에 나눈 것처럼 단계를 좀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으로 붙는 국소부종과 미만적으로 작게 깔리게 되는 확산부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사진에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임상적으로 유의한 황반부종, 말이 좀 어렵죠? 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임상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또 사이즈가 클수록 우리가 나중에 시력 예후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임상적으로 유의한 황반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치료에 들어가야 환자분들한테 중심시력을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합니다. 야, 그 당뇨는 네. 뭐 좀 종합 병 선물 세트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눈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좀 심각하게 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럼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이 당뇨 망막병증이 더 빨리 진행되거나 증상이 더 악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당뇨병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요. 네. 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당뇨 망막병증이 악화가 됩니다. 이런 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특히나 사춘기 아이들은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망막증이 악화가 되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망막증이 악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전신 혈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혈액순환 장애가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당뇨 망막증 악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미세혈류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도 금연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뇨 망막병증이 굉장히 악화되고요. 또 이런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황반부종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중심 시력 저하도 꽤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 경동맥 질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뇌와 눈에 혈류를 공급하는 거에서도 폐쇄가 잘 오는데요. 그 경동맥 폐쇄를 동반하시는 분들은 안구 쪽으로 정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구 허혈이 와서 비대칭적인 당뇨 망막증이 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뭐 당뇨가 이미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눈이 좀 시원찮어.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당뇨 망막병증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네. 네, 맞습니다. 치료가 굉장히 궁금하실 예, 예. 거예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당 조절입니다. 아. 네, 아까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당뇨 망막증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에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당뇨 망막증이 심한 정도는 당 조절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당뇨 조절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당뇨병을 오래 앓고 계셔도 당뇨 망막병증이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나고요. 실명들도 굉장히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당 조절은 저희가 이제 내과 선생님과 환자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 문제시지만 저희 안과적으로는 치료 시기가 되면 레이저 치료나 안내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레이저 치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는 또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신생혈관을 발생시키지 않고 신생혈관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유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가장 큰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실명률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레이저 치료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치료는 중심부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레이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부에만 산소가 공급되게 하기 위함인데요. 나머지 부분에는 산소가 필요 없게 함으로 인해서 신생혈관 촉진 인자를 못 나오게 해서 신생혈관 자체를 저희가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요. 이미 발생된 신생혈관도 저희가 제거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얇아진 레이저로 인해서 얇아진 부분은 뒤쪽에서부터 혈류를 공급받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산소 공급을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이신 것처럼 레이저 치료 전에는 좀 망막 내에 작은 출혈이나 삼출물들이 많이 보였다 그러면 네. 레이저 치료 후에는 그런 출혈이나 삼출물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이저 치료를 초기부터 시행하진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레이저는 태워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주변의 시야도 많이 좁아질 수도 있고 야맹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 네. 치료 당시에 통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합병증이나 후유증과 아니면 실명률에 이런 거를 잘 저울질해서 적절한 시기에 레이저 치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레이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레이저 치료 후에 뭐 합병증이라든지 지금 살짝 이제 레이저 치료 그러니까 얘기하시면서, 부작용이 네. 혹시 어느 정도일지 있을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레이저는 치료 당시에 많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네. 실제로도 저희가 레이저 치료하는 중에 환자분들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아파서. 네, 아파서. 그래서 아프시기도 하고 네. 두렵기도 해서 안 네네.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증은 정말 레이저 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시야 변화나 야맹증 같은 게 증상이 있는데 최근에는 레이저를 나눠 하기도 하고 레이저 강도를 이렇게 낮추면서 그런 부작용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일시적인 시력 저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나 레이저해서 눈이 나빠진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 이제 레이저를 하게 되면 일시적인 시력 저하도 오게 되고 레이저 때문에 망막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망막이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말 중심 시력에 저하가 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최근에는 레이저를 많이 나눠서 하면서 또 레이저와 레이저 간격을 좀 띄우면 이런 부작용은 많이 줄고요. 네. 일시적인 시력 저하는 정말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대부분 빨리 회복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레이저 치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당뇨 망막변증 그러니까 치료인데 이제 수술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수술 치료도 혹시 합니까? 네. 네. 뭐 당뇨 망막증으로 인한 수술적 치료는 요즘 아주 잘 되고 오. 있습니다.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망막 수술을 저희가 수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전에는 망막 수술 그러면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 실명률도 높다라고 알고 계셨는데 네네. 최근의 수술은 술기와 기계의 발달로 회복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적응증은 뭐 유리체 출혈이 많고 지속되는 유리체 혼탁이 있고
반복되는 출혈 때문에 시력에 영향을 주고 실명을 초래할 정도의 망막 박리가 있거나 황반부 앞에 출혈 때문에 보는데 많은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제가 수련의 기관보다는 최근에는 레이저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드물고요. 실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고 실명률도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그 당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셔서 당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내과 선생님들이 또 초기부터 안과 검진을 같이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최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안내 주사 치료가 안과적으로는 실명률을 많이 낮추는데 많이 효과적입니다. 네. 네. 이 실명률을 많이 낮춰줬다고 하니까 아유, 다행스럽긴 다행이에요. 한데요. 네. 네, 말씀하셨던 그 안내 주사라고 하면 눈에다 직접 주사를 놓는 아,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냥 뭐 그게 이제 뭐 그 의사 선생님한테는 뭐 무서운 게 아닌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어우 너무 두렵거든요. 아, 네. 네네.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안과 아니신 분들은 눈에 주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들 무서워하세요. 네네네. 네. 근데 정말로 안 아픈 아, 그래요? 네, 통증이 네. 없습니다. 레이저는 아까 제가 이제 통증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안내 주사 같은 경우는 통증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리체강 아니라고 해서 눈 속에다가 저렇게 약물을 주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눈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주사를 놔야 합니다. 네. 안내 주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와 신생혈관 억제제라고 하는 항체 주사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해서 황반 부종이 많이 가라앉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당뇨 망막병증이 염증에 의해서 부종을 발생된다는 그 기전을 억제하는 단계입니다. 신생혈관 억제제라고 하는 항체 주사는 신생혈관 자체도 없애고 황반 부종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신생혈관 억제제 때문에 저희가 실명률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오늘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귀에 쏙쏙 아. 눈에도 쏙쏙 들어오게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네. 계신데 이 평소에 그 당뇨 망막병증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걸리는 게 아니라 예방이잖아요. 그럼요.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 어렵겠지만 네. 네,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반적인 생활 습관은 이제 정말 내과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셔야 되겠고요. 네네.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 조절입니다. 네. 당 조절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고요. 전신혈관이 동반되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과 고혈압 조절 같은 것을 잘 해주셔야 되고 네. 미세혈관에 문제를 유발하는 흡연이나 카페인 섭취 같은 것은 제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과 검진은 당뇨 진단과 동시에 실시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검진이 시작되면 정기 검진은 잊지 않으셔야 하고 무서워서 피하지 않으시고 치료는 제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안과를 그 눈이 문제 있어서 간다기보다 네. 지금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당뇨라는 것이 나에게 어, 들어왔다. 네. 그러면 내과만 가는 게 아니라 안과는 무조건 방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게.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또 임신하시는 분들 아, 중에서도 당뇨 때문에 그래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계신데요. 이 임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 당뇨 망막병증에 걸렸다고 하면 뭐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아까 임신 시에는 그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없던 당뇨도 발생하게 되고요. 이미 진행된 망막증이 있으신 분들은 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악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신 당시에 당뇨 망막증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임신 당시에 당 조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당화 혈색소의 변화가 어떤지 또 고혈압이나 빈혈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따라서 악화 속도가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임신 중이라도 저희가 고위험군이 좀 발견이 되면 네. 발견 즉시 레이저 치료를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레이저는 실제로 태아에 뭐 위험을 주거나 그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데 네. 임신 당시에 검사라든가 레이저 치료가 임산부들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임신 계획이 있을 때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미리 필요하면 레이저 치료를 먼저 받으신 후에 임신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가장 임산부들에게는 좋은 그러네요. 방법이겠죠. 예, 혹시 저 아기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일단 네. 안과에 가서 먼저 검진을 안과까지도 네.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당뇨와 눈 건강,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궁금한 사연이 네. 몇 개 있어서 50대 남성인데 아이고 제 얘기 같기도 하고 평소 당뇨가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당뇨 때문에 눈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증이 많이 있는지 많겠죠. 네. 사실 오늘은 당뇨 망막증이라고 하는 망막에 네.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뇨가 실제 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눈의 모든 병을 다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뭐 앞쪽에 각막부터 시작하면 아이쿠. 예, 와. 저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많구나. 각막에 안구건조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각막 밀환이나 상처가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혈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뇌신경에도 문제가 돼서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함께 그 뇌허열 때문에 오는 마비사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시신경 자체로도 허열이 발생돼서 허연성 시신경 병증도 유발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백내장이나 녹내장도 일반 분들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도록 네네. 할게요. 60대 여성입니다. 최근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유. 당뇨 때문에 백내장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 질문 네. 주셨어요. 당 자체도 수정체에 영향을 줘서 백내장을 유발하고요. 네. 또 어쨌든 60대가 되시면 노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자외선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백내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일반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당뇨 백내장인 경우에는 눈꽃 모양처럼 하얗게 변하는 백내장 타입으로 받으면서 네.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일찍 불편감을 유발하는 백내장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반 백내장이랑 뭐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노안 교정 인공 수정체 삽입술 같은 경우는 예. 나중에 망막 수술하는 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주치의님이랑 잘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가장 네. 중요한 건 방문을 하셔서 그럼요. 상의를 좀 하셔야 되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진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건강톡톡인데 건강 쏙쏙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당뇨와 눈 건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복해지는 연습, 이완과 마음 챙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배선희 안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